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동력학, 뉴턴 역학, 미적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중2 수준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자정경에 사용 설명서 해서 이제 앞으로 중2 수준으로 이제 하겠다 한 날에 그 새벽에 잠을 못 자가지고 이렇게 된 김에 노동을 하자. 그리고 여러 그 분야 중에서 이제 뭐 과학 쪽이나 이런 쪽에는 어, 베이스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중학교 때 물상 배우나요? 또 연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물상 배웠죠. 물상에서 보면은 뭐 어떤 거 배웠어요? 운동 에너지, 뭐 위치 에너지, 그리고 뭐 진자, 용수철, 마찰력 이거저거 기억들 나세요? 근데 거기에서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거 지금 어떤 방향으로 녹화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야 보이려나? M 2분의 1 MV 제곱 이런 거 기억나시죠? M 질량 수식에 많이 들어가죠. M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V는 속도네. 속도. 그죠? 그리고 중학교 측에 T로 거리를 표시를 하나 모르겠네요. 뭐 매스, 뭐 벨로시티, 디스턴스 이런 거 이게 과연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중2여도 상관없다. 고2여도 상관없고 고1이어도 상관없고 대학교 2학년이어도 상관없어. 고전역학은 왜 그런 개념이 들어가냐면은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가 있는 거야. 물체가. 그리고 이 자연계를 설명하는 어, 학문 중에서 이제 물상, 뭐 과학 이런 데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어떤 질량을 가진 놈이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질량도 사실 뭔지 몰라. 질량도 뉴턴이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질량이 없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입자인데. 그러나 이제 중2부터 시작을 해보자면은 단순하게 가봅시다. 이게 어떤 제 요 손톱만한 요만큼 뭐 물체가 있어. 그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어. 질량을. 그리고 이 질량이 을 가진 놈이 어디 운동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운동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를 파악하고 예측하고 하는 게 이제 고전역학이에요. 물상. 고등학교에 이제 이과로 가면 물리 이렇게 배우죠. 사용 설명서 때만 해도 제대로 갇혀 입고 앉아서 찍었는데 다시 이제 누워 찍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물상이란 과목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식도 외우고 그런 다음에 뭐 계산 방정식도 풀고 했잖아요. 이퀘이션을 풀었어 우리가. 딱 답을 내. 딱 떨어진 답을 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은 어 포기하고 싶어지지. 많은 경우에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걸 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물상, 이런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만큼 이 기본적인 그 원리만 알면은 쉽고 외울 것도 거의 없이 계속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게 이거이기도 이런 고전역학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틀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접근하기도 어렵고 짜증나고 포기를 가장 많이 했던 그 친구들이 포기를 많이 했던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물상 좀 어렵지 않나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가 있어. 어떤 물체가 있어. 물체. 입자가 됐건 뭐가 됐건. 지금은 고전역학이니까. 입자는 거시세계랑은 많이 다르다라는 게 밝혀졌지만은 입자가 있어. 나 지금 중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맞나 모르겠다. 첫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올 줄은 모르지만은 이 면도하기 전에 찍은 거는 중위 수준이 아닌 걸로 또 이제 올라가긴 하겠죠. 몇 개 있으니까.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막 가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케플러라든지 뭐 갈릴레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뉴턴이 이거에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서는 수학 시간에 미적분까지 배우지. 그리고 물리에서도 뭐 이제 고전역학 그 부분이 미적분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게 거리가 뭐 위치하고 속도거든요. 결국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얼만큼 가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하고 위치하고 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이게 서로 얽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근대에 들어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이거 잘하면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우주 전체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력학 미적분이 뭐냐 그거를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생각은 있었어. 그러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동그랗게 움직인다고 한번 해보자. 내 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움직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해하고 이게 대충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규칙이래 봐야 뭐 이 속도와 위치가 어떤 상태로 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되는 건 이제 기하학이죠. 기하학 도형도 중학교 때 배우죠.
중학교 때 외우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러 이 선분, 곡선, 삼각형, 다각형, 삼각형이 이제 아주 기초가 되는, 그죠? 이런 거 이제 기하학으로 배우는 것이 고등학교에 가면은 고등학교 1학년 막 이렇게 되면은 수직선에서 좌표평면으로 그런 도형들이 표현이 돼요. 그건 또 하나의 수학자인 데카르트의 업적이죠. 데카르트가 좌표축을 도입하는 순간 모든 동력학적인 움직임 혹은 도형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그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X축이겠네, 그지? 이게 Y축이겠지? 여기 안에 그려지는 거예요. 물론 Z축까지도 이제 해서 입체도 할 수 있고요. 근데 XY만 일단 해볼게. XY의 의미가 뭔지. XY를 통해서 위치를 00이라고 하는 중심으로부터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다양한 도형에 대해서도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원 같은 거면은 일반식이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꼬르 r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xy축에 정확하게 그 반지름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테면은 우사인 볼트는 옛날 사람은 아니죠, 지금? 칼로이스가 더 옛날 사람이지. 우사인 볼트가 더 빠르니까 우사인 볼트가 1초에 9.58인가 나왔나? 대충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 스타트 할 때랑 뭐 그 골이 날 때랑 다 가속 붙고 해가지고 다 달라지긴 하지만은 그거를 이 x, y 축에 시간축 그리고 거리축으로 해서 그릴 수가 있어. 기하학적으로. 이게 딱 정확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출발선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m까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뭐 처음에 좀 늦다가 뒤에 좀 가속 붙겠지. 그게 이제 데카르트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인데 철학자이기도 하고 하죠. 근데 이제 또 수학자이기도 하죠. 이 막 X, Y 같은 어, 수식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도형이라든지 선하고 결합을 시켜서 해석기하학이 탄생을 하면서 미적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을 하는 거예요. 미분적분이. 근데 과연 미분은 뭐고 적분은 뭐 이제 그 XY 축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표시를 하거나 그리고 그 표시한 거를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는 어떤 자연계의 운동들 있잖아요. 달이 빙빙 돈다든지 그리고 막 그 수성이 수성이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동그랗게 안 돌고 이상하게 돌아.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 XY 축에다 그려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려보다 보면은 더
보편적이고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면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XY 좌표에 0으로 놓으면은 수성 같은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 물론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근일점 같은 것 때문에. 근데 요는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에너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있다고 쳐 일단. 우린 중2잖아. 중2의 마인드로 한번 가보는 거야. 있다고 쳐. 그리고 막 뭔가를 기술을 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해석기하학적으로 기술을 하면 여러 가지를 다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발상을 전환하니까 태양을 가운데 따놓으니까는 모든 게 다 아름답게 기술이 돼. 지구 가지고 기술을 했을 때는 행성이 어떤 거는 문워크를 잠깐씩 하는 거야. 돌긴 도는데 이 돌다가 갑자기 뒤로 갔다가 돌다가 뒤로 갔다가 이래. 그거를 막 계산을 해. 그거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XY의 00 그 좌표를 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위치와 속도를 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운동 에너지도 구하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라고 배우나 아직도? 저는 고등학교 때도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어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하고 이제 합하면은 늘 그 방정식이 그 늘 성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 관찰에 의해서 보고 있는 위치와 속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함수라고 하는 거 있죠. 이 x가 이렇게 딱 어떤 그 함수 박스 안에 들어갔다가 딱 나올 때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값이 나오는 것처럼 위치하고 속도 사이에도 그런 특정한 관계가 성립해. 근데 이제 그런 게 음, 시간에 대해서 특정한 연산 처리를 한번 해주면은 속도가 되기도 하고 가속도가 되기도 하고 역연산 처리를 하면은 다시 가속도에서 속도가 되기도 하고 위치 뭐 이 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걸 끝판으로 다듬은 게 바로 뉴턴이나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라이프니츠 철학자이기도 하죠. 이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어 우리 자연계의 그 물상 요거를 동력학의 세계를 미적분의 세계를 어, 연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후로 과학혁명이 아주 가속화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적인 정지에 있는 공간적인 탐구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움직이는 세계에 대한 기술이 가능해졌고 테크닉 말하는 게 아니라 써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언어로.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로. 딱 떨어지게. 애매하지가 않아.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시세계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미시세계는 직관으로 접근이 안 되지만 근데 그럼 우사인 볼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사인 볼트가 우사인 볼트가
끝쯤으로 할까? 여기가 x의 0이야. 시작. 탕 쏴가지고 1초 10m 갔어. 2초 20m 갔어. 3초 30m 이렇게 해가지고 100m까지 갔어.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 식으로도 y는 10x, x축이 시간이라고 하면은 y축이 이제 디스턴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x에 1을 넣으면은 1초 때 우샤인 얘가 어디 있는지 10m에 있는 거야. 9초 때는 90m 그 지점에 있는 거지. 이런 거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예측을.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그 해석기하에다가 이제 넣으니까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지. 어렴풋이 그 어렴풋이 그렇게 뭐 사고 실험도 했었고 그리고 관측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보면은 규칙이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야. 뭐 실제로는 말했듯이 그 스타트 할 때하고 뒤에 스퍼트를 낼 때하고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때랑 속도 다르지. 근데 이렇게 일단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8.7초 때 87m 갔겠구나. 그리고 얘가 10초 되면은 이 그 라인을 끊겠구나. 도착선을 끊겠구나. 금메달을 걸겠구나. 이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수학적으로 요 지금 내가 y 이꼬르 이퀄 우리 수학 선생님이 이꼬르라고 했었거든. 이퀄 10x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속도가 나오지. 속도 1초당 가는 거는 1초당 몇 미터가? 계산됐죠? 쉬우니까 10m 가죠. 뭐냐면은 지금 이 식을 그러니까 d는 10t 이거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을 해주는 거야. 미분을 해주면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하면은 이런 걸 이해한 다음에 바로 공식으로 바로 10x에서 x가 지워지고 그냥 10만 남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와요. 답이 그냥 10 이렇게 나와요. 속도가. 물상 시간에 배우는 그 속도라고 하는 게 그런 놈이에요. 그런 성격을 가진 놈이에요. 근데 그걸 역으로 연산하면은 적분이 되겠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에 대한 그 미분을 하면은 10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어디 갔어? 여기가 지금 00이라고 그랬지. 그럼 미분을 했으니 10만 있는 거야. 10만 속도는. 근데 역연산을 하면은 원래 이렇게 해서 100까지 갔던 거를 미분했을 때 더하기로 하면은 정확히 10 곱하기 이거 직각사각형이니까는 10초 갔으니까는 딱 100m가 나오는 거야. 자, 00. 그지? 이쯤이 한 10이야. 이 열만큼 갔어. 그럼 이 밑에를 더하면은 그런 걸 이제 막 더하기 식으로 구분구적법. 예전부터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고대부터 막 그 했던 이 엘레아 학파라고 하는 로마 근처에 철학자들이 그런 걸 했어요. 자연 철학자들이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 실증적인 실험이나
수학적인 정합성 요걸로 나간 건 아니고 관념적으로 자연 과학이 아니라 자연 철학으로 했던 건데 이제는 정확하게 수식으로 딱 나오는 거야. 이제 미분이란 적분이 어떤 건지 조금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 작년에 봤었던 거 누리호인가? 누리호죠. 누리호. 아니 누리호로 하지 말자. 쉬운 걸로 하자. 저희가 했던 거, 갈릴레오가 했던 거, 그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쇠구슬을 이렇게 떨어뜨려 볼 수 있거든요. 쇠구슬을 진공 상태, 진공에 가까운 상태, 진공 상태를 우리가 기술로 구현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진공에 가까운 상태에서 똑 떨어뜨려. 그러면 이것도 바로 일단 눈으로 거시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자.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툭 떨어지지. 이렇게 점점 속도가 붙지. 그러면 이것도 여기 x, y축에다가 그리면은 거리를 그릴 수 있겠지. 거리가 이렇게 되겠지. 처음에 1초 때 이만큼 갔어. 2초 때 이만큼 갔어. 3초 때 이만큼 갔어. 이런 그래프로 x축, y축 이 시간에 따른 그 위치 이 얼마큼 갔는지 거리 그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속도도 알 수 있겠네. 속도도 한번 미분을 해주면 미분은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이 있기 전에 일단 그 연습을 해놔야지. 속도란 아까 어떻게 했지? 우사인 볼트는 1초에 얼만큼 갔나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초에 얼만큼 갔나. 처음에는 조금, 그다음 2초 때는 많이, 3초 때는 더 많이 한 거를 그려보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됐던 그래프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이런 그래프가 진공에 가까운 상태라면은 속도가 점점 가속이 된다라는 얘기죠. 제 손톱 있는 데가 지금 0, 0입니다. 속도가 가속이 돼. 그죠? 그래서 속도가 처음에는 떨어뜨리려고 막 하는 그 순간엔 0이지. 이거 한 1초점 지났을 때는 한 요쯤 온 거야. 2초가 되니까 속도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역연산을 해주면은 다시 면적을 구하면은 이제 다시 적분이 되는 거죠. 적분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속도가 이렇게 됐어. 속도가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 뭐랑 비슷해요? 이게 자연과학이나 수학에서는 어 이게 보편적이고 또 쓰임이 많을 수 있는 이유는 규칙성, 패턴, 그리고 대칭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는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 한 거랑 똑같네 사실. 다시 한번 미분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겠지. 가속도가 일정하겠지. 바로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는 힘, 가속하는 그거는 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중력 가속도가 뭐 9.8 뉴턴 뭐 이렇게 되죠. 그게 일정한 거야. 그죠? 그리고 요 밑에를 더해주면은 역연산인 속도가 나오겠지. 정확히 5초에 아니 10초에 떨어졌다고 해볼게. 10초에 쇠구슬이 떨어졌어. 근데 1초 때 얼만큼 갔는지도 나오고 그때 속도도 나와. 5초 때에
얼만큼 갔는지도 나오고 그때 속도는 더 빨라졌겠지. 그리고 1초고 5초고 가속도는 같아. 9.8뉴턴 중력 가속도.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자연에 대한 탐구가 되게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 패턴에 대한 또 학문이 또 수학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도 철학자고 XY 축을 만든 사람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기울기야 기울기. 우시아의 몰드가 이렇게 간 기울기가 10이었잖아. 그 10이 미분값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곡선을 기울기를 하나 해보면은 그게 요 기울기가 된 거였어. 이 기울기 속도 낙하 속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기울기를 다시 한번 하면은 이렇게 되는 중력과 속도가 되는 거야. 역연산 마찬가지. 역연산을 하면은 다시 가속도에서 속도가 나오고 속도에서 어 이제 그 얼마나 갔는지 그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물상에서 M, 뭐 V 이런 걸 배웠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A라고 하는 것까지 배운단 말이에요. 이제 그 엑셀이 붙어버리는 거지. 엑셀레이트 된 그 가속도까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게 가지고 있는 중력 가속도. 근데 그런 것들이 XY 축의 도입과 기하학의 만남, 해석 기하학을 통해서 깔끔하게 XY 축으로 설명이 돼.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나 입자를 고전적으로 설명할 때 우주에서 막 그 우주 정거장 그런 데서 이렇게 도킹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 그거를 이 막 우주 로봇 팔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킹하고 하는 그런 데서 쓰는 게 그리고 뭐 어디를 날아갈 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쏘고 충력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다 고전력학 가지고 일단 하는 거예요. 중력 같은 것도. 근데 그게 바로 수학이랑 철학이랑 물리학이랑 뭐 다 그냥 그 뒤섞여 있어. 나 우리가 그 더 쉽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런 방법을 써서 한 거고 요약하자면은 수학 시간에 우리가 미적분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거의 최정점이죠. 정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도 이공계에서는 미적분학 같은 거를 뭐 이런 책을 짜증나는 책을 막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이공계에는. 근데 그 미적분의 정체는 움직거리는 거 요거를 우리가 해석계학 가지고 정합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좌표축 그리고 숫자만 가지고도 이제 그 방정식만 가지고도 바로바로 설명이 가능해. 기하학이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분은 어떤 기울기다.
뭐 어떻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그 각각의 기울기 값을 나열하면은 미분이 되는 거야. 그죠? 이 미분은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번 할 수도 있지, 여러 번 할 수도 있지, 그죠? 그리고 그 역연산이 바로 적분하면 그 바로 전 단계를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 패턴을. 그게 동서 문명의 갈림길에서 되게 중요했던 고전역학, 동역학, 미적분학의 핵심이죠. 핵심이자 기초죠. 내가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어, 그걸 올리고 난 첫 번째 노동으로 일단 요걸 먼저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 안 올린 것들 면도 안 한 상태의 그것들은 어 지금보다 좀 어려운 것도 좀 있을 텐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찍는 거는 어쨌든 중2부터 출발할 거야. 미분이라는 적분은 어, 움직이는 놈의 위치와 속도에 대해서 패턴, 예측,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설명력이 굉장히 좋고 그 설명력이 좋아진 데에는 좌표측의 도입과 기하학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나고 나면 일단 수로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은.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더 쉽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분이 기울기고 적분이 그 역연산이라는 것만 알면은 지금 이제 중학생이라면은 고등학교 가서 미분 적분할 때 미분 적분이 뭔지는 알고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리학에서도 그게 나오고 수학에서도 미분 적분이 나중에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어떤 이런 선이기 때문에 어 1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3차, 4차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런 거 다 이제 미분에 대한 개념을 알고 나면 그냥 공식대로 그냥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정확히 소화 못한 상태에서 계산하는 거는 어 조금만 변형되면 이제 힘들지. 근데 뭐 그런 것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함수도 있어요. 지수나 로그나 삼각함수나 이런 것들도 다 미적분이 가능해. 처음에 일단 그걸 제대로 소화를 해야겠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공식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기울기야, 기울기. 첫 번째니까는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